네, 박정희 판승부 여야 대표 정치 구단들의 쓴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명절 연휴는 시작됐지만 두 어르신은 우리 CBS 스튜디오에 정확히 오셨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님 오셨는데요. 마이크 옆쪽으로 가주세요. 이게 제목이 가만 보니 한판 쓴소리로 돼 있네. 예, 한판 쓴소리. 예. 한판 승부가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한판 그래요? 승부에 한판 쓴소리. 한판 단소리 해야지. 한판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상민 의원님은 저희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 대전에서 4시간 걸려서 또 올라오셨다면서요. 길 엄청 막히네요. 올라오는 길도 예. 예. 귀경길도. 여기 시간 원래 출발할 때는 2시 전에 출발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 3시간 많이 걸려도 예. 그렇게 걸리겠군요 했는데 4시간 오늘 걸렸어요. 굉장히 밀려요. 다선 중진의원께서는 그 4시간 동안 뭘 하신지도 궁금합니다. 졸기도 하고요. 그왜 또 저 무슨 여자 트로트 가수 있잖아. 그 노래 맨날 듣고. 송가인. 아니에요. 송가인 말고 뭐 있어. 아니에요. 장윤정. 에일리에 저 보여줄게. 에일리에 보여줄게. 예, 오늘 시간이 나오면 일부 끝곡으로 에일리에 보여줄게를 한번 에일리에 보여줄게.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설 연휴 어떻게 보내요? 이재호 고모님 설 연휴 어떻게 보내세요? 가족들과? 예, 나는 서울에 저 친척이 많아갖고 안 가시는구나. 내가 좀 제일 어른이라 우리 집에 다 와. 그러세요. 내가 연휴 동안 꼼짝 못해. 세뱃돈을 두둑히 준비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그것도 좀 준비해야 되는데 뭐 CBS에서 많이 줘야 되는데. 아니 지금은 받으실 때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이제 이렇게. 며느리 사위가 이제 별로 없던데. 아니, 지금부터는 거두십시오. 예. 이상민 의원님 어디 가세요? 저는 대전 그대로 계세요. 집에서 아하, 카레도 지내고. 예, 좋습니다. 자, 두 분 또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고모님은 근데 설 연휴 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날 계획 갖고 계세요? 그건 뭐 당연히 가는 거고. 당연히 가시는 거예요. 상수. 언제 가세요? 참여 멤버들이 있습니까? 같이 가시는? 세배 계획, 그죠? 우리 양력 설에 이제 세배는 했는데, 네. 근데 또 음력 설이니까 뭐 가서 떡국 드시러. 겸사 또 가서 뭐 떡국도 먹고 그러니까 늘 고정적으로 오는 멤버들이 한 20명, 25명쯤 돼요. 그래요. 예. 그분들이 뭐 같이 버스를 이동하세요? 아니면 각자 가서 오세요? 예. MB가 구속되어 있는 4년 9개월 동안에 예. 매주 화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모였는 인원이고 한 25명. 오, 매주 화요일 날? 월요일 매주 월요일 날? 그래요? 네. 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고모님이 신이 개파. 아직 25명. 그러니까 이제 음력설에 또 뭐 이게 되지. 예, 알겠습니다. 연락은 잠깐 들렸다 와야지. 예. 근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네, 오늘 가셨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죠? 세배하러 갔죠. 세배하러. 예, 설 전이니까 뭐 설날 바쁠 거니까. 예. 설 전에 원래 옛날에 그러잖아요. 예. 설날 바쁘면 설 전에 가서. 예, 세배하고 그래요. 아하. 근데 선물 꾸러미가 인상적이었어요. 한이. 꿀 가져갔죠. 예, 꿀 선물. 꿀 좋잖아요, 그거. 입에 쫙쫙 붓고. 아니요. 그런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을 공개 지지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공개 지지가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다른 방 이야기 안 했나? 그게 공개 지지가 아니고. 예. 그냥 잘 알아. 덕담. 갑자기 고모님 그렇지, 덕담이지. 자세를 고치셔서 말씀하시는 이거 하도 그래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게. 김기현 의원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얘기지만 아니, 기분 단독 보도. 나쁘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 그냥 한 말인데 다 정치 후배들에게 덕담을 해야 되고 또 김기현 대표가 전에 우리 대선 경선 때 또 우리 도와줬고 예. 그런 이제 사이인데 뭐 이제 와서 인사하고 또 양력설에 세배하고 그래서 자기 행사하는데 동영상을 보내주든지 축사를 보내주든지 좀 해주십시오. 가급적인 동영상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 보내 좀 어렵고 그러니까 뭐 축사는 뭐 행사한다는데 누구든지 부탁하면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축사를 보내는데 축사 내용이 그럼 당신이 좋으니까 잘해라 그러는 거지. 그럼 뭐 당신 자격 없다 이렇게 축사 쓸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낸 축사 내용에 들어있는 정도를 가지고 김기현은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냥 덕담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덕담한 건데 누가 와도 누가 써달라 그래도 그 정도는 다 써주죠. 안철수 의원이 써달라고 해도 뭐 그렇지. 나경원 전 의원이 써달라고 해도 그렇지. 다 그건 써줄 뭐 수 있는 건데. 전직 대통령 어르신데 그 정도 덕담 다 해줘야지. 그 어른이 그럼 뭐 애들 노는데 그 뭐 초칠 일 있나요? 네, 김장현대 정신 차려라. 예, 이 메시지군요. 김장현대 안심하지 마라. 그건 문구는 안 써도 예. 좀 당 분열하지 마 잘해라. 요 말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지. 오늘 뭐 아마 안철수 꿀 갖고 왔죠. 대표 예. 왔는데도 아마 좋은 소리 많이 했을 걸. 아 그래요. 그럼. 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나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을 이기려면 예. 수도권에서 잘해야 되니까 예. 그 아니면 수도권 출신 아니야. 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겠지. 야. 내가 보나 마나 뭐 보나 마나. 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예. 그러면 그걸로 안철수 쪽의 사람들은 아이 뭐 수도권 대표가 대통령 돼야 된다고 그러셨다. 그렇게 말하면 예. 그럼 또 MB 쪽에서 우리는 뭐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뭐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군요.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그걸 뭐 예. 일일이 토달아야 그냥. 이삼희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되는 과정 한심하죠. 한심하세요? 예, 어떤 게 제일 한심한? 한심이고. 아니 뭐 남의 당 이야기인데 뭐 좀 그렇게 말해줘. 가관이고. 가관이시고 왜냐면 한심하시고. 아니 너무 진짜 정치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그 독재 이거는 뭐 독재라고 하기에도 너무 좀 아주 치졸한 좀 제가 좀 심한 얘기 할까요? 예, 괜찮습니다. 심한 얘기 됩니까? 예, 괜찮습니다. 방송 안 걸립니까? 괜찮습니다. 야당 예. 의원이 그렇게 하면 그는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잖아. 저 그래도 내가 이야기해야지. 하려면. 명색이 저 그래도 오선 의원인데 예. 네, 그러면 저 그런 그래. 얘기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그냥 동그라미 치 같은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솔직히 고모님 그렇잖아요. 그 각 당 대표 된다는 집권여당이 당 대표 된다는 사람들이 윤심 아주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마음을 얻겠다고 재롱떨기하는 걸 보는 거며 재롱떨기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그 당무에 개입하는 건 물론이고 당권 경쟁에 개입해서 누군 돼 안 돼. 너 저기 유승민 안 돼. 다음에 나경원 안 돼. 이준석은 원래 안 돼. 예, 원래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정리해주고 그럼 본인이 겸임하지. 본인이 당 대표를 하든지. 예. 그 너무 지금 정당 민주주의 그동안 많은 이제 선배님들 우리 이제 고모님을 비롯해서 소모님들이 하여튼 한 발 한 발 쌓아 올린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그래도 많이 좀 국민들로부터는 꾸지람 듣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그런 어떤 민주 정치의 수준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퇴행시키는 아주 안 좋은 악질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악질적인 모습이다. 아니 그 이 의원님 사람 점잖으신 분인데 말은 아주 억지로 아주 그 험한 말만 골라서 하는데. 근데 단서가 있었어요. 이재호 고모님이 쌓아놓은 당내 민주주의를. 오늘 좀 피곤하시다고 말씀 안 하시길래. 아니 그걸 지금 이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정리해 주세요. 예. 난 같은 다이니까 뭐 예. 좀 험악하게 말해도 되잖아. 지편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대 여당이고 야당이고 전당대회에서 예.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하는 예. 첫 번째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이 예.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것도 처음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건 처음이고 또 대통령실도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뭐 우리 자기 마음에 대통령 마음에 맞는 사람이 대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심한 정당이지. 한심한 정당이다. 응? 후배들 한심한. 대표가 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될 사람이 지금 좋잖아. 정권 초기니까 나는 당을 이렇게 개혁하고 정치를 이렇게 개혁해서 윤 정권이 성공할수록 하는데 내가 큰 힘이 되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건 당연히 하고.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당을 이렇게 개혁하겠다. 공천을 이렇게 개혁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개혁, 뭐 중대선거제가 말이 나오건 어떻게 개혁하고 당의 청사진은 이렇고 그래서 총선 이렇게 이기고 뭐 이런 좀 거룩한 이야기들을 해야지. 응? 그 이야기는 쏙 빼먹고 죽으나 사나 뭐 오로지 막 용산만 쳐다보고 손만 비비고 막 이렇게 하면 근데 같은 편이 봐도 짜증나지. 같은 편이 봐도 짜증나. 아니 대통령이 너무 깊게 개입하잖아요.
그만 내고 거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이세요. 대통령이 너무 진짜 너무 상식을 넘어서고 상식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예. 반상식, 반문명, 반민주주의 이게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놓고 속마 하더라도 좀 세련되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럴 듯 안 그럴 듯 보일 듯 말 듯 이래야지 내놓고 그냥 넌 돼 안 돼 이렇게 돼야 안 돼 뭐 이런 식이면 본인은 뭐 당무에 개입 안 한다는데. 예, 대통령 뻔히 보이잖아요. 본인만 벌거숭이 임금님이죠. 자기만 아니지만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안 알지. 예, 그렇죠. 국민들은 다 문제지. 알고 있다. 예. 국민들 당무 개입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대통령도 임기 비정규직 아닙니까? 딱 앞으로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 임기에 권력도 끝나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의 초선 의원 40명이 뭐 나경원 전 의원한테 사과하라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초선 의원들 포함해서 겁을 먹었을까요?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뭐 그렇다 치고 대통령은 되게 다 처음 하시죠. 임기가 단임제기 때문에. 처음 해봐서 그렇다 치고 예. 나는 제일 이번에 좀 네가 참 기가 막힌 거는 충격받으신 게. 좀 부끄러운 거는 네. 초선 의원 40명이 무슨 뭐 47명, 48명. 40 몇 명가 예. 뭐 연판장 뭐 성명서 뭐 냈다며. 예. 역대 정당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도 초선 때 10월에 만들어 갖고 뭐 성명서 내고 했지만 예, 그거는 맞아요. 당을 어떻게 개혁하는 게 개혁하자. 좋겠다. 당에 문제된 법안 어떻게 했으면 예,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의견이 개진할 수 있어요. 그 당 지도부가 지금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그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특정인을 찍어갖고 니는 안 된다는 식으로 성명서 내는 거는 이거는 역대 정당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또 나경원 전 의원은 당 원내대표까지 했던 의원 선배인데. 아니, 원내대표 아니라도 그렇죠. 같은 초선이라도 같은 초선이라도. 이렇게 그거는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인데 잘 보이겠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예의가 없다 이렇게 그 비판하는 거예요. 진짜 한심한 거잖아요. 대통령인데 예의 있거나 없거나 그건 나경원이 자기 사정이지 무슨 초선 의원 40명이나 그것도 그런 사람들만 공천한 것도 문제고 예.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그는 내내 공천 주면 안 돼. 그 명단 그 초선 그게 원래 성명했던 명단 왜 해서 공천 주지 사람들이 말아라. 성명서를 안 넣냐? 예. 이름을 안 쓰려 그러냐? 예. 우리가 초선 들어갈 때 그러더라고 선배들이. 야, 그러면 선배들이 와서 뭐 저 서명 좀 하라 그러면 예. 절대로 하지 마라. 아하. 왜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공천할 때 그게 다 공천 떨어지는 그 증명서다 그게. 아하. 그러니까 이름을 당에서 이름으로 뭐 누구 뭐 하는데 연판장 돌리면 넣고 뭐 이런데 이름 넣지 마라. 아하. 그 이야기들은 선배들이 우리인데 한 이야기예요. 아하. 국회의원들이 그래 아무나 그렇게 누구 욕하고 비판하는데 뭐 자기 이름 올리고 그 지금은 뭐 폼 잡고 잘하는 것 같지만은. 예. 흑역사가 되겠군요. 그거는 그런 거 좋지 않는 그런 일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근데 이건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근데 세상에 그건 누가 배운 거 뜻밖에도 있겠지. 집단 폭력이에요. 집단 그걸 이지매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집단적으로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예.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특정인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때를 지어 갖고 그 린치를 가하는 거는 그건 정당사에 그런 일은 없어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또 저격하고 나선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그걸 저격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경원 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전 의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뭐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닐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 뜻이 맞습니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도 황당하지만은 또 하나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대통령과 참모를 이간질시키려 했다. 사과해라. 이건 완전히 북한에서 무슨 숙청할 때 반대파 숙청할 때 쓰던 그런 논리잖아요. 자, 그런 거는 국민이 언제부터 그거는 그렇게 아주 너무 하여튼 집단 폭력 같은 그렇게 하는 그 하여튼 아주 안 좋은 문화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2시간 만에 나왔거든요. 2시간이면 47명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 누가 뒤에서 조정했겠지. 윤핵관주에 누가 뭐 했겠지. 그렇군요. 근데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또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원래 그 외교부 장관을 희망했다. 원래 이제 이분이
그 외교통일위원장 국회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좀 언짢게 생각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싫다라는 취지 얘기를 들었다라고도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는 이준석이 들었다는 이야기. 예, 그건 그렇죠. 가짜 뉴스입니다. 아, 이준석 전 대표 얘기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고 물론 대통령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아하. 그건 뭐 볼수 진짜 뉴스. 행간 일는데 예.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들 정부직을 맡길 때는 예. 굳이 뭐 문서 쓰고 말 안 해도 예. 이거 하게 되면 어차피 당 대표는 못 나간다는 걸 피차 알잖아요. 왜냐 그러면 맡은 지 2,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정부에 그것도 장관급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예. 2개나. 예.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건 뭐지 안 나가겠지 생각했을 거고 또 나경원 의원도 자기가 정부직을 맡아갖고 그것도 고위공직이나 맡아서 한두 달 하다 그만두고 다로 가겠다 그러면 안 맡아야지. 전부 다 안 맡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예. 농사 지으라고 농사 열심히 지으라고 사람 데려왔는데 예. 일꾼을 썼는데 예. 이 사람이 농사는 안 지고 맨날 시장판에만 돌아다니는 거라. 네. 농사는 안 하고 논 밭은 다 묵어 빠지는데. 용농 후계대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거 맨날 그냥 시장판에 가서 그냥 장마섬 나가 놓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랬겠지. 내가 잘못 세웠나 아니면 뭐 잘못 세운 거죠. 철들만 한데 알만한 사람이 왜 저러나 이렇게 해서 속은 좀 그냥 좀 말은 못했지만 좀 안 좋았겠지. 예. 대통령실에서도 차마 말은 못하고 좀 너무하다 좀 뭐 이런 생각이 했겠지. 예. 그런 건 있어도 뭐 그냥 사람을 싫어하고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나요?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게 어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이상민은 아니 뭐 이준석 전 대표 당 대표가 그렇게 한 걸 진위 여부는 모르겠죠. 뭐. 예. 그리고 그거는 또 뭐 이 사건의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는 예. 행태가 대통령의 그 당권 경쟁에 당 대표 뽑는데 깊게 관여하는 행태나 예. 그건 능히 짐작이 되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막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걸 또 받아서 정진석 당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을 하는 행태도 그렇고 예.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가지고 집단 특정인에 대해서 폭력가하듯이 린치를 가하는 그런 행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래도 그러니까. 명색이 집권 여당이고 공당이고 국회의원이 한 100여 명이나 있는 당이고 문화가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이랬나? 그 사람들이 진짜 저 이해가 당이 뭐 본인들이 여당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야당이어도 그렇죠. 아직도 뭐 야당 뭐 비스무리하게 생각하니까 여당으로서 책임 못 느끼고 그런데 야당인 것처럼 알고 있다. 그 나경원 의원이 처신에 대해서 나도 아주 못마땅하고 나도 몇 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렇다 해도 본인이 출마하면 안 된다,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당 지도부에서나 당의 의원들이 공공연히 하는 이야기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나오고 안 나오는 본인이 판단이고 그리고 나오고 안 나와서 되고 안 되고는 본인이 그렇죠. 판단이지. 기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거나 여당 내에서는 꽤나 힘이 있는 상태고 사람들이 이제 벌벌 기는데 많이 힘이 있지. 예, 근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당대표 선거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놔둬도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본인은 저 당무 개입 안 한다 하니까. 그럼 대통령실로 범위를 넓히고. 아니 고모님 표정이 저 거짓말 하시는 게 확 표정이. 고모님은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윤핵관이라도. 저는 하여튼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떤 기류를 이렇게 무리한 잠깐만요. 선거를. 지금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해임. 그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 본인의 뜻이 아니라 말한 것은 제 불찰이다. 이 정도까지 사과를 했고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없네요. 그러면 당대표는 출마하는 거군요. 출마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으니까 그 문제를 딱 매듭 짓고 초선을 허탈하게 만든 다음에 가겠다는 얘기. 그런 전략도 아니고. 그런 전략도 아니고. 나 의원이라는 사람이 내가 잘 알잖아. 내가 원내 대표를 2번 했는데. 잘 아세요? 예. 본인이 지금 어떻게든지 윤 대통령하고도 사이를 멀지 않게 하고 대표는 대표대로 나섰는데
자기가 윤 대표하고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 때문에 당심이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뭐 사과하고. 그게 본인이 그게 얼마나 그게 한심한 생각이야.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예.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마음 없어요. 빨리빨리 한지야 이미 속으로. 예. 왜냐 그러면 장관직을 공직을 2개나 줬는데 그건 안 하고 영동한 데가 놀았으니까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사직서 냈는데 해임. 누가 뭐 사직서 냈는데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 해임해서까 사직서 냈으면 그래 그 좀 안 됐다고 뭐 전화도 한번 해서 그 계속 좀 하시오 이렇게 말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한다 하면 사표 수리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될 걸. 해임. 사직서 내자마자 그래 잘 됐다 막 기다렸다 막 해임. 그거 보면 몰라. 그런데 뭐 사과하고 자수할 게 뭐 있어. 사과 100번 해봐 소용없어. 그럼 이게 대통령을 향한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당심을 향한 그거지. 사과일 수도 있죠. 당심을 좀 이렇게 좀 또 돌리키기 위해서 약간 좀 이렇게 아하. 약간 좀 눈 돌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지금 나경원 의원은 네.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뭡니까? 좋다. 좋다. 뭐 내가 대통령실하고 불편했는데 예. 내가 당 대표가 돼서 내가 관계를 복원하겠다. 대표 저기 전에는 관계 복원하기 틀렸고 어쨌든 내 불찰이었으니까 내가 처신 잘못했는 건 맞다. 그러나 내가 당 대표가 돼 갖고 이 정권에 성공하도록 하겠다. 출마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게 그게 표 얻는 길이라. 그게 유일한 길. 제가 이렇게 유일한 보기엔 길. 우리 예. 이재호 고문께서 이재호 고문님께서 예. 그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 비판하고 예. 하는 것 같으신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편을 후원 들고 역할을 해도 편 들어주고 있으시고 갈 길까지 제시하고 정치인들이 늘 저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뭐 윤 대통령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뭐 이건 다 물 건너갔고 그리고 또 내가 출마하면 될까 안 될까 예. 그것도 물 건너갔고 그래요.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나간다. 정치인은 내 길로 간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아이고 이번엔 내 처신 잘못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 여러 가지로 내가 누를 많이 끼쳤다. 나는 쉬겠다 하고 빠지고 저 어디 뭐 대만이나 가든지. 왜 또 대만이에요? 갑자기.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예. 공약이 지금 뭐 사과합니다. 나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고 뭐 그 또 출마에 대해서는 또 뭐 고심하고 뭐 또 깊이 결심을 아직 안 했다 해갖고 요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정치인이. 제가 이재호 고문님하고는 다른 저 해법. 나경원 전 의원한테 출마가 아니라 또 저는 보여줄게. 에일리에 보여줄게를 한번 들어보면 갈 길이 딱 나옵니다. 노래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내가 사준 옷, 내가 사준 향수 뿌리고 다른 남자 놈을 만나고 할 때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예. 딴 여자를 만날 때. 예? 가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사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런데 내가 한번 진짜 보여줄게. 예. 달라진 모습, 이뻐진 모습. 예. 너보다 더 잘생긴 남자 데리고 가는 모습. 예. 그리고 우연히 만나면 모른 척 환하게 웃어줄게. 아닙니다. 모른 척 안 해. 환하게 웃어줄게. 그리고 또박또박 걸어갈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 지금 뭐 이재호 고모님처럼 구걸하듯이 야 내가 뭐 내 불찰이고 뭐 당대표가 돼서 관계를 복원하겠다. 그게 아니죠. 내가 당대표가 돼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너 없이도 슬프지 않고 너 없이도 무너지지 않아. 여기 40명 서명한 것들 이제 앞으로 살생부 선별적으로 이제 다 골라버린다. 공세 안 된다. 예, 딱 그렇게 위압적으로 나가야 이게 살 길이 피죠. 이미 나경원은 공격을 하도 받아가지고 그냥 사과하면 사람은 웃음꼴 돼요. 예, 왜 사과해요? 그리고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잘못된 불이한 정의롭지 못한 상태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물리치고 때려 부수고 이렇게 나가야지 지도자라면. 다들 본인 일 아니시니까 굉장히 용감하게 말씀하시죠. 훈수를 드더라도 뭐 상대를 봐가면서 훈수를 들어야지. 어느 정도 뭐 비슷하게 훈수를 들어야지. 아니 뭐 저 국민의힘의 불행은 저희 민주당의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초재선 의원 때 나경원 의원이 좀 결기 있는 모습을 보이는 스타일이었으니까 아니면 의정활동 스타일이 어땠는지 잘 아실 것 같은데. 고문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스타일이 좀 이렇게 확 나서고 막 이렇게 하는 돌파하거나 막 이런. 죽었다 깨도 그건 못하고 그냥 항상 좋게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거 못하면
이제 보여줄게 이거 못하면 에일리에 끝났어요. 보여줄게. 네. 에일리에 보여줄게를 딱 듣고 출정식을 진짜 세게 해. 좀 보여주고 내가 정말 달라진 모습 화장 짙게 하고 짧은 치마 그리고 딱 멋진 남자 딱 해서 규합을 해서 내가 필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접수하겠다. 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회적으로 도와준 이재호 고문님을 진짜 상전으로 모시고 잘해보겠다. 수석 고문, 그죠? 상임 고문 중에 수석 상임 고문.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의 뉴스가 뒤덮여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또 못 받고 계신 분인데 유승민 전 의원.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결심하실지 출마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전혀 지금 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장고하지 정말 진짜 그건 글자 그대로 장고 중인데. 유승민 의원 장고. 나는 출마해야 된다고 봐요. 유승민 의원도. 네. 그래요. 왜냐 그러면 나경원, 유승민, 뭐 안철수, 김기현 할 것 없이 다 나와라. 다 출마해갖고 당이 그야말로 시끌벅적하고 그래갖고 당이 좀 뭐 한번 그야말로 좀 지진도 밟고 해갖고 한번 해갖고 뭔가 그 주에 대표 하나 뽑아서 나가야지. 시끌벅적하게. 니는 안 되고 니는 안 되고 뭐 니는 뭐 어쩌고 니는 어쩌고 이렇게 해갖고 전당대를 하면 누가 대표가 돼도 전당대 끝나고 뒤끝이 안 좋습니다. 뒤끝이 안 좋으면 바로 총선이잖아요.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총선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 당이 시끄럽고 당이 속으로 말이야 서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고 뭐 서로가 미워하고 뭐 이러면 이게 총선에 힘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게 또 바로 공천 파도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공천이 안 됐다. 내가 지난번에 대표 선거할 때 저래 갖고 날 안 주나. 안 줬구나. 이래 되면 당이 아주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다 오시는 다 나와라 그냥. 다 나오시라 이거야. 다 나오시라. 유승민 의원도 나오시고 나경원 의원도 나오시고 그리고 자꾸 이거 윤 대통령 눈치 볼 거 없고 용산 눈치 볼 거 없고 당신네들 길을 가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하는 식으로 하고 다 나와갖고 당이 그야말로 참 축제 분위기로 대표 선거를 치러갖고 누가 돼야지 출마도 못하게 니는 빼고 아예 뭐 다 그냥 걸러갖고 전당대회 하면 그게 전당대회도 아니지. 근데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그러면 안 되지. 당 분위기 너무 무섭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는 저분 또 수사받을 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잠재적으로 어떤 용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잠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야 너무 나갔지. 너무 나갔습니까? 뭐 죄를 져야 수사를 하지. 뭐 아무리 검찰 출신이라도 뭐 없는 죄를 뭐 만들어서 하나. 뭐 없는 죄도 넣었던 게 그동안 검찰 왜 했던 행태 중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랬지. 문재인 정부 때 뭘 했습니까? 우리 이재호 후보님의 카운터 펀치.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김기현 의원이 김장연대를 최근 또 멀리하고 연포탕, 낙지 없는 연포탕, 연대 포용 탕평 정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더 그냥 공허하게 들려요. 연포탕, 낙지 없는 그러니까 연포탕. 무슨 갑자기 뭐 김장연대 하다가 또 연포탕으로 가니까 그냥 남는 게 그냥 낙지 뭐 그런 것만 생각나지. 진짜 연대 뭐 포용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이미 철진한 얘기 같다. 뭐냐면 구체적인 비전, 목표, 또 전략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오고 그러면 국민들이 진짜 그러고 후보들끼리 그런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당 진짜 싹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저 윤석열 대통령 눈빛만 봐도 안다. 뭐 이런 재롱 떨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후보 하나 제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다 뭐 이런 적 없이 그로부터 거리를 두고 당을 제대로 재건하겠다, 바로 세우겠다, 또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비전, 목표 이런 제시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별로 뭐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 안 하고 있다. 우리 이제 이재호 후보님이 연포탕 멘트를 하시려고 연포탕이 재료가 뭐냐고 진작하는 게 묻고 있는데. 내가 연포탕 우리 동네 연포탕 잘한 집이 있어요. 연포탕 낙지 들어가죠. 맑은 탕으로 연포탕. 두부장국에다 낙지는 맞아요. 그 연포탕이라는 게 그게 양념을 잘하고 그 조리를 잘해야 그게 맛이 있지. 그렇죠, 연포탕. 지금 국민님처럼 저렇게 엉터리로 요리하면요, 아무도 먹을 사람도 없어. 내가 김장했는데가 3월 되면 다 김샌다고 이미 한물 간다 소리 했듯이. 김치 쉬인다고 그러죠. 연포탕이라는 게요. 그게 아주 그 고급 요리긴 한데
이게 진짜 정성이 많이 들고 잘 손질해야죠 납치를. 손질 진짜 잘해야 돼요. 그 안 하면 싱거워서 못 먹으니 콩나물만 씹히지. 그게 근데 저 김기현 의원이 울산 바닷가에서 하니까 뭐 자꾸 그런 거 고래고기 뭐 그런 거 뭐 하는데 그런 거 예를 드는 건 적절하지 않고. 연대와 포용 탕평 정치. 그 역대. 그걸 그냥 연대와 포용하겠다 하면 되지. 뭘 그걸 연포탕을 해갖고. 그런 거 예를 들어도 잘 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너무 진짜 좀 그래도 그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인데 공당의 당 대표 된다는 분들이 무슨 김장연대 연포탕 뭐 이러니까 너무 희화를 하고 우스갯소리도 천박한 우스갯소리예요. 당 대표의 비전이 뭔지 공약이 뭔지는 국민들 하나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게 무슨 뭐 연대가 포용하는 게 아니라 배제를 해왔잖아요. 이준석 날렸지. 그다음에 유승민은 아예 그냥 반윤으로 차고. 그다음에 나경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다 친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마저 반윤으로 낙인 찍고. 그래서 그렇죠. 그다음에 제2의 승민이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납치 요리를 연포탕한 게 아니라 탕탕이를 만들었어요. 탕탕탕 하고 저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맞았지만은 무슨 김장렬 연포탕 이런 이야기 이게 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적어도 여당의 당 대표 선거인데 집권 초에 국정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지 무슨 뭐 김장이나 먹고 연포탕이나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은 하나도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도 국민은 사람은요. 김기현 의원이라는 사람 진짜 양질입니다. 좋은 분이에요. 그건 판사도 했고, 그렇죠. 그 변호사도 오래 했고, 그 울산에서 상당히 그래도 신망도 있고, 사람은 참 양질해요. 그런데 대표한다고 뭐 이제 더 큰 감투를 쓴다고 나오다 보니까 좀 가끔가다 좀 헛발질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양질해요. 갑자기 또 나경원 의원에서 김기현 의원 쪽으로 사람이 양질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대표 선거 운동하는 걸 보면서 저래 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걱정이 많이 되십니다. 유일한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뜻을 알 수 있다. 김기현 의원이 그게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당 대표는 대통령 눈빛 보게 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대통령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약간 긴장 관계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뭘 이야기할 때 항상 당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 그렇죠. 우리 때는 그랬어. 우리 때는 아니 근데 뭘 결정할 때 그 당내는 어떻게 생각할까? 당내 먼저 좀 물어봐야 안 되겠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재호 고모님도 저 원내대표실 때 이명박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뭐 대통령 할 때는 원내대표를 안 했고 나는 원내대표 할 때 특임장관 특임장관 하시고 그러면 눈빛만 봐도 아니 나는 눈빛을 바꾸지. 대통령이 눈빛을 바꾸는 역할을.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아니 저는 그 의원님한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의원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하겠다라고 하고 당 대표가 되면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영이 서나요? 저런 당 대표가 의원들 쫙 말을 듣고 이렇게 되나요? 의원들이 뭐 당장 공채 눈앞에 왔는데 뭐 딱지 엎들지. 40몇 서명하는 거 봐 조선들이. 김기현 당대표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 서명한 40명 공천 안 주는 거야. 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안 줘버려 결기가 살지. 그래 뭔가 이게 정치라는 게 이게 장난스럽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그것도 서명한 사람 한 사람도 안 빼고 그 누구 서명했지. 마이크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이래 되면 다이 앉지. 조그랑 망태 되는 거지. 그 정도 수준 되면 국민의힘의 40명의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문화 수준이 굉장히 하향으로 치닫고 있어요. 아주 형편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러니까 2019년, 20년 황교안 대표가 있을 때 공천을 한 사람들인데 보면 그때 이제 그때 2016년은 관료들 위주로 많이 공천을 하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투쟁력이 있는 초선 의원들 뽑겠다고 비례대표도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뽑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싸움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납긴 한데 너무 대통령 말을 잘 듣는 분위기라서. 국민의힘 전신 옛날에 YS 때부터 신한국당부터 시작해서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무슨 당, 미래통합당. 나는 신한국당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지만은 그 중에
황교안 대표, 김영호 의장의 공천심사위원장 그 공천이 역대 최악의 공천이었어요. 지난 총선. 그게 당에서 중론이라. 아하. 그런 거 생각.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최악의 공천은 뭐 사람들 다 잘못 골랐다는 거지. 공천을 다 사적으로 공천한 거지. 예. 그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당에서 다 하는 평가가 이야기. 그렇습니까? 장제원 의원, 김장현대 선두주자인데 요즘 또 목소리를 많이 덜 내시는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은 왜 조용한 겁니까? 고문님. 조용 안 하겠지. 그 사람이 조용할 턱이 없지. 아 조용할 턱이 없습니까? 언론에 안 나올 뿐이 계속 그것도 뭔가를. 조용하죠. 아니, 뭐라 근데 또. 표에 도움이 안 되겠죠. 표에 뭐라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앞에서 설치고 아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뭐 최측근인 것처럼 뭐 하여튼 막 설치고 뭐 윤심에 뭐 마치 바로미터이고 그래 따라고 또 사실 많은 의원들이나 따라갔잖아요. 김찍장. 네, 그 근데 김기현 이게 대표 되면 본인에게 아마 당 내외에서 예. 많이 경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조용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당신 때문에 김계희 될 것도 안 된다. 아하. 좀 가만히 있어라. 김기현 대표 되면 장제원 사무총장 된다. 그러니까. 김찍장.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사무총장, 당 사무총장. 그걸 해갖고 공천을 하겠다고 이제 작심하고 그렇죠. 나선 것 아니에요. 안 예. 그러면 뭐, 제가 볼때 그 수가 다 일으키는 거지. 높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당에서 당 안팎에서 일단 조용히 있어라. 생각 있는 사람들이 김계희 당선 시키려면 니는 빠져라. 음. 이런 이야기가 나는 많이 들어갔다고 봐요. 아니 동아일보 오늘 뭐 김영 칼럼에서 장제원 의원 이름 대놓고 아주 그냥 모욕을 줬던데 그 대통령 될 때 옆에 서 있었던 거 말고는 존재감도 없고 그냥 금수저로 부산에서 쉽게 당선된 사람이 너무 큰 정치적 비중을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까지 지금 나올 만큼 굉장히 분위기는 험악한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여튼 저 마찰을 많이 만들고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인 장제원 의원을 저렇게 중용하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딸랑딸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 쓴소리나 직원이나 옆에 뭐 이렇게 이건 대통령님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싫고 딸랑딸랑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앞장서서 또 눈빛만 봐도 알아서 이렇게 그래요.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내가 거죠. 윤 대통령을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본인은 나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요 말 때문에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은 본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중용하고. 가까이 두고 아하. 그게 바로 장제원 의원 같은 거 그런 경우잖아요. 아니 근데 저기 고모님. 그러니까 나는 그 참 이상하다. 아니 근데 고모님 그걸 고지고대로 미루셨습니까? 사람에게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는. 자기는 조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충성 안 하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요? 그런 뒷부분을 보셔야죠. 난 나이에 비해서 좀 순진해가지고. 뭐 그럼 저는 뭐 나이에 비해서 뭐.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대통령이 이제 그 중동 순방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을 마치고 이제 국내에 돌아옵니다. 이번에 이제 해외 순방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평가를 좀 짧게 들어볼까요? 우리 이상민 의원님부터. 아니 괜한 외교 파문을 이란은 일으켜가지고 아랍의 적이다. 예, 아니 도대체 해도 아니 저 UAE 가서 뭐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뭐 했다. 37조. 뭐 또 MOU를 여러 건 맺었다. 물론 이제 그게 현실화돼야 뭐 가시적인 성과로 인정받겠지만 예. 어쨌든 뭐 나가서 노고하신 건 평가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 초를 치는 거를 스스로 자책골을 넣냐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만 자책골을 넣어서 본인만 손실을 입는 게 아니라 예. 국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그냥 우리 국적 유조선들이 경계령이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괜한 경계령이 내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갑니까?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괜히 UAE의 적은 이란이다.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그 이란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가뜩이나 또 이란은 저 미국이나 서방하고의 대립 관계도 있고 자금 동결도 중동에서는 됐고.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가 얽히고 섞여 있고 우리나라의 관계도 지금 그 저 70억 달러인가 자금 동결이 돼 있고. 원유 대금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은 아니 말이 안 되죠. 그게 지금 몇 년째 이자는 고스란히 지금 한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억 달러 줘야 되는데 그 원금과 이자는 전혀 꿀꺽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불을 확 질러버린 거 아닙니까? 고모님 그 김태형 국방장관이 중앙일보랑 인터뷰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바라카 원전 합의 볼 때 그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군의 아랍에미리트에서 큰일이 생기면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게 해주겠다라는 이면 합의를 달아서 원전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김태형 국방장관이 나중에 와서 실토를 했거든요.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네. 그 내가 대김 장관 할 때 그 예. 아랍에미리트 가고 그쪽 자원외교. 아, 예, 네. 그쪽으로 갔다 왔는데 가서 그저 아까 부대도 내가 들려고 했는데 그건 뭐 좀 잘못됐을 거야. 아, 왜냐 그러면 그 바라크 원전 그 할 때 불란사하고 경쟁해 갖고 이제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겨서 이제 1, 2, 3, 4, 5기에 우리 돈으로 20조 정도로 해갖고 이제 그 파이낸셜. 낙찰을 이제 따냈는데 네. 그때 UAE가 그 우리에게 준 거는 신뢰 관계라. 그 신뢰 관계의 핵심이 뭐냐?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할 때 중동 지역의 건설을 거의 도맡아서 했잖아요. 예. 카타르의 그 최고 큰 그 체육관 같은 그거 뭐 하여튼 사우디 뭐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저 이명박 대통령 때는 신뢰가 아주 높았어요. 그때는. 그래 갖고 그런 데다가 이제 그 왜 왕태자 동생이 누구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때. 와 갖고 우리나라 공수특전단 저 특전부대 경찰 특공대 군 특공부대 훈련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관을 좀 해달라. 예. 뭐 군대를 파견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군이나 경찰을 교육만 좀 지켜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관을 보내줬거든. 거기에서 상당히 신뢰를 쌓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신뢰 관계 때문에 유해하고 저 우리 쪽하고가 이제 또 그 사람들은 신뢰를 중시하더라고 한 거지. 뭐 이면 합의 이런 거 갖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가서 그 뭐 이란 관련 발언. 이란 저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는 그 딱 듣고 예. 영탁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 영탁? 네, 스트로트 영탁. 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이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남의 나라 가갖고 그 나라 저기 어디든지 그 이야기를 왜 남의 나라 대통령이 와갖고 왜 그 이야기를 해? 그리고 사실도 안 맞는 게 예. UAE하고 이란하고 사이가 나쁠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그렇지만은 있고, 예.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 사람들도 왔다 가고 예. 적으로까지는 아니야. 주적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왜? 아니 그게 저 지금 아까 엘리 노래 했지만은 그 우리 페르시아 왕자라는 노래가 있어 유행가가 아주 히트했어 옛날에. 예? 그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거든. 예. 예? 그 페르시아 왕자가 유행가 가사의 내용 페르시아 왕자가 예. 아라비아 공주를 그리워하는 거야. 예. 밤마다. 예. 어? 달 보고 그리하고 별 보고 그리하고 그런 게 유행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행이 됐어 그게. 지금도 유행이지 옛날 노래에서. 예. 그만큼 가까운 나라인데 이란이. 그만큼 그런 관계가 있는 깊은 나라야. 그런데 뭐 좀 테헤란도 있고. 정치적으로 사이가 뭐 좀 나쁘다 이거 틀어질 때 있겠지만은 예. 그걸 적으로 규정하기까지는 어려워야. 예. 그런데 덮어놓고 한국 대통령 와갖고 UAE 적은 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거 가서 그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런데 그 대통령 말언에 대해서 외교부도 적 아닙니다. 혹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란 그 유해적 아닙니다. 정정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용감하게 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진석 그거는- 비대위원장이요. 예. 제가 이제 외통이니까 예. 같은 외통이니까 거기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외교부 차관을 상대로 질문을 했어요. 그럼 막 뭐 질문 정도가 아니고 아니 UAE의 적은 저 이란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막 저 외교부 차관한테 아니, 내 말은- 다고치도 그렇게 했는데 예. 그게 말이 아니 그냥 대통령이 실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언인 걸로 치부해가지고 빨리 끝내야지. 나는 그 그런데 그거를 비대위원장이 확인 사살까지 하는 격이 아닙니까? 당 예. 대표가. 나는 뭐 실언이라고 보는데 네. 실언 아니에요. 기분이 좀 좋으니까 사고방식이 뭐 그런 그냥 이게 거지. 실언을 봤는데 나는 설사
UAE 이란이라 하더라도 남미나라 이야기잖아. 그거는 UAE와 이란과의 문제지. 예.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당신네들 나라 적은 이란에 그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바탕은 내가 할 이유가 뭐 있냐고. 아니 고모님 제가 왜 했을까요? 그거를 왜 했냐고 분석을 그래, 해봤더니 실언이지, 실언. 아니 그러니까 실언이 아니고 저도 실언이다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실언이 아니고 예. 미국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 또 외교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라인 그들이 완전히 그 미국 쪽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서 미국 쪽에 그런 사고와 그런 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투영된 그게 대통령한테까지 곧바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란을 악의 축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애야 될 나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한국의 대통령이 왜 UAE에 적은 이란이라고 그냥 명시해서 했을까요? 미국과 이란 관계는 안 좋다 하더라도 미국도 UAE에 가서 UAE 적은 이란에 대해 이야기는 미국도 안 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서 튀어나와? 미국도 안 하는데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실의 집권 세력들의 생각은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실언이 아니 실언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실언이라고 치고 실언이기 때문에 사과해야지.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 그건 내가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순간적으로 실수했습니다. 정말 경료 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란 당국에 차원. 정말 이것이 제가 실수했는데 정말 사과합니다. 난 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이걸 사과를 하고 풀어야지. 대통령 직접.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지.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럼 누가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럼 상임 고문이 가서 사과해야지. 제가 볼 때는 예. 제 뜻은 그게 아닌데 말이 실수했습니다. 이 정도는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쫙 번졌고 또 집권 여당도 대표도 그랬고 우리 외교부의 입장도 그거는 대통령이 그냥 우리 국군 장병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한 거지 한 이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아주 부차스럽고 말도 안 되는 설득력도 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건 지났고 이제는 대통령이 제가 그런 시각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대통령이 직접 안 하더라도 외교부라도 사과하고 그 시각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사 뭐 우리나라 장병들 격려하는데 사우디 UAE 이란이나 그 이야기를 우리 장병 격려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 우리 장병들은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그러지. 그건 남의 나라 어려운 그게 우리나라 장병하고. 근데 왜 저를 보고? 근데 그때 대통령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켜라.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딱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을 받아치라는 식의 뉘앙스로 들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건 더 위험한 발언이지. 그러니까요. 마치 우리가 이란하고 UAE하고 전쟁하는데 우리가 UAE 지키러 가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건 더 위험하지 그 발언은. 그래요. 그런 시각을 이란 쪽에서는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걸 굳이 건드려가지고 길게 이야기할 거 없이 우리나라 대통령 UAE 가서 당신네들 적은 이란이다 하는 이야기는 안 해도 될 쓸데없는 그 오지랖이지 쓸데없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냥 사과하고 끝나야지. 저기 영탁에 네가 왜 거기서 튀어나와 해서 정답에 윤석열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하면 돼. 그냥. 한판 쓴소리 명절 앞두고요. 두 고모님께서 두 어르신께서 나오셔서 또 깊이 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두 분 명절 잘 보내시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